이곳은 제주도고요.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시크릿 가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제가 뭐 여기가 어디다 뭐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서서히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기회가 될 것 같고 기회를 만들어서 서서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시크릿 가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도인 건 확실합니다. 무엇이 이곳으로 오게끔 이끌어요?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오게끔 이끌었느냐? 뭐 너무나 좋은 질문이네요. 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벽에 그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붓글씨로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리고 그때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었죠. 정말 순대 정식 먹다가 멍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PD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오게 했나? 그건 전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삶에 대한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원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뭔가 지친 내 몸에 대한, 오랫동안 지쳐왔던 내 몸에 대한 돌봄, 그리고 좀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이 장소로 저를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인연 생각도 못했는데. 왜 이런 인연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뭐 노래를 제가 많이 몰라서 났는데, 뭐 만남이죠. 인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여기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사실 여기는 한림이라는 지역이에요. 한림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저에게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한림공고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이 지역은 솔직히 제 기억 속에는 되게 슬프고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 지역이에요. 아니,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단어였어요. 한림. 제가 나온 학교가 정확하게 한림공업고등학교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유로 그 한림이라는 단어, 그걸 되게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돈도 뺏기고 그런 기억이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막 원해서 들어온 학교도 아니었고,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 경우엔 뭐 저희 모든 동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가 그 지역에 다시 새로운 느낌으로 오게 된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이 일도 그렇지만 먼저 그게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좀 그런 지역이었다는 그 이미지인 그 단어를 되게 바꿔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의 저는 뭐 선배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음식과 뭔가 요리와, 근데 또 그 근간이 되는, 사실 여기는 뭐 레스토랑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여기는 집이고 연구소이고 그래요. 아무튼 저한테 한림이라고 하는 제 어두웠던 마음의 기억을 바꿔주는 또 누군가와 또 그 무엇이 있는,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곳이에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제가 목욕물이 더러워서 아이까지 버려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욕을 하다 보면 이제 욕조 안에 아이를 넣고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뭐만 버려야죠? 목욕물만 버려야 돼요. 근데 뭐를 버려버렸다고요? 아이까지 같이 버려버리고. 내가 저 종교에 갔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누구만 버려야죠? 그 지도자만 버리고, 그 제도가 싫으면 그 제도만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버리냐면 종교를 버려버립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되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만 버리면 되는데 그 나라를 통으로 버려버려. 내가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그 결혼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안 좋은 물들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 물만 버려야 되는데 결혼을 버려버리는, 우리가. 그게 이제 목욕물이 더럽다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같이 버려버린 현상이에요. 이제 그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유난히 돈 안 아깝게 쓰는 분야가 있고요. 되게 돈을 아까워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야에 쓸 때는 툭툭 돈을 그냥 아끼지 않고 딱 내는데, 어떤 분야는 너무 아끼게 되는, 그게 사람마다 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옷 살 때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마음에 들면 이제 사? 할부해서 사? 이런 게 있었고, 그 옷이 좋다고 하면 그걸 사러 지방이든 막 더 먼 거리여도 이제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도 돈이 모아서 이렇게 사더라도 비싼 걸 사는 거죠. 프랑스 이런 거 있거든요. 카본으로 된 거. 가격은 얼마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통신보안이니까. 근데 지금은 빨래 넣는데 잘 쓰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빨래 거리일 거예요. 1년에 몇 번 못 탔으니까. 근데 어디에는 되게 돈을 아까워했냐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먹는데요. 저는 먹는데 돈 쓰는 게 제일 아깝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다 먹으면 뭐 된다고요? 뭐 우리 모두 다 아는 문맥이잖아요. 어차피 먹으면 똥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고 속으로 약간 손가락질도 했던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줄 서서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식당 예약해서 음식 먹으러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막 찾아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맛집 찾는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보면 제 속으로 저런 거를 왜 하는 거지? 의아함을 넘어서 약간 폄하?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젊었을 땐 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뭘 먹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왜 음식에 대해서 그럴까? 이거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시니까 되게 힘든, 제주도 저런 돌 깨가지고 담을 쌓는 되게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힘드니까 아버지가 낮에 또 너무 제주도 덥고 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정으로 계속 그 돌을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쇠를 넣어서 큰 망치로 깨가지고 하나의 자재로 만드는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니까 고기, 뭐 이런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거에 대한 걸 엄청 많이 드셨죠.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아버지가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드는 걸 아니까 저희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정육점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이렇게 잡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친구네 집에 가면은 냉장고 이렇게 열었는데 사각 델몬트 이렇게 잡는 거, 뚜껑 동그란 거, 거기에 오렌지 주스가 다, 그때는 그게 되게 전 좀 럭셔리한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열면 이제 염소 다리, 뒷다리 같은 거, 막 털 막 그 검정색 있고 막. 근데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드시고 그때 술이랑 같이 먹게 되잖아요. 술 드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수년 수십 년 본 것 같아요. 힘든 노동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고단백질의 어떤 이제 그런 걸 먹게 되고, 또 거기에 술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떤 다툼이나 언성 높음이나 막 싸움으로 뭐 이렇게 번지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음식, 술, 이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술, 음식은 좋은 술을 부르고. 그때는 뭐 좋은 술도 아니죠. 계속 소주만 드셨으니까. 그리고 소주는 문제를 일으키고. 저 술을 안 먹거든요. 종교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상처를 극복할 만한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안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술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되게 독종이었어요. 해병대 있을 때 술 안 먹으면 때린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 별로 두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되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외골수적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을 되게 폄하하는 버릇도 생겼고,
음식을 이렇게 되게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 현상도 되게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경제력이 생기고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게 돼도 되게 비싼 옷은 살 수 있고 비싼 오토바이는 아무렇지 않게 비싼 기계는 사는데 음식이 그 5천 원 이상 넘어가는 음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많이 먹었고, 네. 그리고 차에서 그냥 만두나 김밥 먹고, 뭐 탄산음료 마시고, 휴게소에서 전국 많이 돌아다닐 땐 휴게소에서 그냥 뭐 핫바 뭐 간단하게 먹고, 과자 이런 거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제 젊음의 에너지가 어느덧 떨어져 갈 쯤이 딱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20년 이상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좀 게으르고 음식 먹는 거에. 그러니까 옷 사는 거엔 부지런한데 장비를 사는 거엔 부지런한데 음식을 먹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가 있는데 뭘 하고 싶겠어요. 그 음식이 싫은데 좋은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게 다 싫은 거죠. 그리고 맨날 엄마가 음식하는 거 주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엄마는 감옥 같았어요, 주방이. 그러니까 좋게 보면 거기가 엄마의 런웨이고 스테이지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되면 그건 감옥이잖아요, 창살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꼭 하루 세 끼를 제 시간에 맞춰서 차리라고 했고, 전 그걸 보면서 더 음식을 다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50이 가까이 되고 너무 정열을 불태워서 한 20년 가까이 쓰고 수술도 하게 되고 몸도 전 같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도 먹게 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당뇨 약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쫙 모아서 쓰고 나머지 시간과 장소에서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뭐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쯤에 처음부터 뭐 음식을 하고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죠. 디스크 수술도 받고 재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좀 있어야 이게 여러 가지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뭐 그런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식이요법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음식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음식 먹는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뭐 양파, 뭐 계란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보통 그 식단들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좀 먹어봤는데 속이 편한 거예요. 속이. 근데 맛이 없어. 그리고 계속 먹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정신에. 그러니까 요리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양념된 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란 소금도 안 치고 먹고, 그러니까 속은 편한데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좀 화도 나고 정신이 나빠지더라고요, 실제로.
막 이렇게 뭔가 중독 끊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전 술도 담배도 그렇게 중독되어 보이진 않았으니까. 아, 옛날에 오락실 끊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락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막, 피디님은 그런 건 없죠? 뭐 중독돼 본 거 없죠? 게임? 게임? 중독됐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고쳤어요? 방황했죠. 잘 안 고쳐요. 잘 안 고쳐져요? 지금도 방황 중? 지금은 뭐 그 다른 쪽으로 게임 게임이 말고? 아니라 이제는 뭐 도박? 세상 다방면에 이제 뭐 욕구들. 더 안 좋은 걸로 덜 좋은 거를. 전에 그런 말씀이 들리네요. 그 금연 유도하는 그 껌이 있어요. 그래서 껌으로 금연을 했대요. 근데 그 껌을 끊지 못한대요. 껌 더 되게 비싼데. 어? 오케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선생님 알게 되면서 음식을 한번 대접받은 거예요. 대접받았는데 놀랬어요. 속은 편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몸이 알더라고요. 제 몸이. 사람이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엔 적다 크다. 잘한다 못한다. 넓다 좁다. 모든 거에는 기준을 갖고 그걸 정하는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해 보잖아요. 내가 외로운지도 몰라요. 내가 이완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굳은 걸 몰라요. 내가 정말 조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는 걸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차나 옷은 알아요, 기준을. 많이 해봐서, 아, 이건 어느 정도다. 이건 어떤 특성이다. 오토바이도 아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뭐, 차. 그건 좀 아는 것 같아요. 옷, 이런 거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식 하는 프로 좀 했었어요. MBN에서 하는 그 내 멋대로라는 거. 지방에 가서 좋은 음식 먹는데 저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왜냐면 좋은 거를, 괜찮은 거를 먹어본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막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기다려서 왜 이렇게 먹지?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먹고. 뭐 이런 생각. 그 돈 먹을 돈이 없지는 않은데 그 돈이 아깝고. 그러다가 기준점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됐나요? 이 2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요리를 좀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장소가 이 장소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나다. 근데 그때는 음식보다는 오늘 내가 뭘 먹었냐,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그 의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몸이 힘들어지고 수술도 하고 내 있는 에너지를 열정으로 20년 정도 다 태워서 써보고 나니까 내 몸이 너무 빈 깍대기 같아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느꼈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옷으로 보상도 해주고 좋은 신발로도 그런 나를 보상도 해주고 좋은 기계로도 나를 보상해주고 다 좋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되게 원초적, 되게 일차적으로 싸고 비싸고의 문제를 떠나서 되게 좋은 음식, 근데 그 좋은 음식이라는 게 막 정말 화려한 레스토랑의 그 음식, 그 개념보다는 좋은 식자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1년 내내 뭔가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꿈이 생겼어요. 아, 나도 그게 서울이 됐든 지방 어디가 됐든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걸 꼭 하고 싶다. 조그맣게. 한 2, 3천 평? 항상 행복은 작은 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바나나도 좀 하고, 망고, 이런 것도 좀, 나무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뭐 고추도 심고, 뭐 마늘 농사도 하고, 토마토도 심고. 전에 시골 살 때 포도나무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엄청 마음이 좋아졌어요. 정신이. 정말. 남이 키워준 거를 먹는 거는 진짜 맛인데, 내가 키웠는데 뭐 거기서 열매가 나잖아요. 그 약간 경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자체도 저한테 되게 좋은 걸 줬던 것 같아요. 그걸 키우는 거. 그게 이렇게 자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수확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하게 맛만 먹는 게 아니라 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경이롭다? 내가 이때까지 막 경이로움을 막 처먹었구나. 어? 그냥 막 아무거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배워서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비닐하우스도 조그맣게 해보고 싶고, 비닐하우스가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좀 웬만하면 농약 치지 않고 좀 유기농으로 뭐 상추나 고추나 이런 것도 좀 햇빛 있는 데다. 예전에 저희 누나들 집에 가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사 먹으면 됩니다. 예? 이거 먹고 와.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저 앞에 슈퍼에 다 있는데 이거를 뭘 집에다가 이게 뭐 꼽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추 뭐 이거 뭐 고추 뭐 이거 아유 이런 거를 뭐하러. 사실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네요. 회개합니다. 형수님네 집 옥상도 그랬었거든요. 스테레폴에다가 막 또 상추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되다 보니 그런 거를 내가 잘 알아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씩 선생님한테 좀 그 오랜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요리를 좀 음식을 간단한 거, 뭐 복잡한 건 제가 지금 당장 못하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네. 제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저 요즘에 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한 80 정도에 들 생각이 너무 일찍 드는 거 아닌가? 보통 이때는 지금 파이팅 해가지고 좀 막 건물 올리고 좀 쫙쫙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이 제가 좀 수술하고 여러 가지로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내 취향의 문제인지 뭔가 막 성공하고 뭐 예전에도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뭔가 막 사업체를 막 쫙쫙쫙 이런 거보다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너무 애쓰지 말고 좀 1차원적인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살아라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제 모든 얘기들은 정답입니다, 교육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